전자파 시대인데 전자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자파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면 신병교육대에서 기초훈련 없이 전쟁터에 배치된 병사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는 전자파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전자파에 동시에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전자파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전자파 지식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전자의 개념, 전자파를 구성하는 전기장, 자기장 개념, 전자파를 특징 짓는 주파수, 인공전자파냐 자연 전자파냐, 또 의도적인 전자파냐 비의도적 전자파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전자파를 깊고 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전자파로 움직입니다. 전력은 국가의 혈액망으로 비유를 하고 통신은 국가의 신경망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전자파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전자파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자파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전자파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시광선은 전자파이고 가시광선은 보이는 전자파입니다. 두 번째, 전자파는 느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파를 느낄 수 없겠죠. 그러나 캐나다 연구에 의하면 약 35% 정도 내외의 국민이 전자파 과민증을 가질 수 있고 신체적인 증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파는 냄새가 없다.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음파도 전자파다. 음파는 전자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전자파는 유해하다. 유해한 전자파가 있고 유해하지 않은 전자파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자연 전자파와 인공 전자파가 있는데 자연 전자파 중에서도 유해한 전자파가 있고 인공 전자파 중에서도 유해한 전자파가 있습니다. 자연 전자파는 태양이나 초신성 폭발, 지구의 활동, 핵 분열, 생체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파로서 비의도적 전자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인공전자파는 전력, 전자기기, 주방기기, 전기시설, 전기차를 노출되는 통신중계기 전자파, 휴대폰, 와이파이 등 인공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냈고 또 사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자파들입니다. 전자파 감소율. 전자파가 어떤 물질과 물체를 만났을 때 에너지가 줄어들까요? 전자파는 빛입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공기 중에는 여러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물속에서는 25% 정도 감소가 된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비 오는 날 통신이 느려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전파가 공기 중에 물 입자들을 만났을 때 반사되거나 굴절이 되기 때문에 전자파 직진성의 장애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굴절이 되면서 무지개 색깔로 보이듯이 전자파가 물속을 통과할 때는 굴절이 되면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유리를 통과할 때는 44% 정도 스피드가 감소를 하고요.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물질을 통과할 때에는 59%까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들 중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는 약 90% 정도 통신 전자파를 차단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파 중 저주파 내역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는 전기장은 거의 100% 차단한다고 봅니다. 자기장은 40에서 50% 정도 차단을 하는데 나머지는 통과하거나 회전 현상으로 실내로 유입됩니다. 목조주택, 한옥, 통나무주택들이 전자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자파 차단편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전자파를 크게 분류를 하면 3000GHz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인공전자파, 즉 의도적 전자파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특별히 전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3000GHz 즉 33THz 이상의 전자파는 적외선부터 시작을 해서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을 자연 전자파라고 합니다. 자연 전자파는 비애도적 전자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파는 크게 인공전자파, 자연 전자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에 앞서서 어떤 분들은 전자파를 원자 속에 전자가 내놓는 파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원자 모델을 보면 전자가 원자의 최외곽을 돌고 있으며 정기적인 극성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원자는 전체적으로 극성이 없는 중성의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중심부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전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최외곽에 도로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자는 그만큼 원자핵과 떨어져 있어서 이탈하기가 쉽죠. 모든 전자파, 모든 정기적인 현상들이 전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자가 멈추어 있거나 일정하게 움직일 때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가 규칙적으로 변화를 한다. 그때는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교류에 해당이 되며 60Hz 교류는 전자의 운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1초에 60번 왔다 갔다 합니다. 파장으로 전자파를 구분해 봅니다. 직류는 일정한 흐름으로 파장이 없습니다. 교류는 주기와 증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형성됩니다. 바로 전자파입니다. 파장이 높을수록 고주파라고 얘기하고 낮으면 저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번갈아 가면서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극저주파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60Hz 주파수 대역입니다.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파장의 길이는 약 5,000km라는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주파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2.4GHz와 5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2.4GHz를 보면 1초에 24억 번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파장의 길이는 125mm, 12.5cm입니다. 현재 이제 전자파 정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자파는 전기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서로 반복하면서 대기 중에서 빛의 속도로 퍼져갑니다. 전자파를 매개하는 입자는 포톤으로 비칩니다. 전자파 중 저주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분리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전개, 자기장은 자개라고 합니다. 고주파, RF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음파가 전자파가 아닌 이유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파는 전자파가 아닙니다. 인공전자파와 자연전자파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전자파는 의도적 전자파로서 인간이 만드는 전자파입니다. 대부분 교류 방식의 전개현상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화하는 정기적인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 전자파는 극성이 없으므로 의도적 전자파, 인공전자파와는 커다란 차별점이 있습니다. 인공전자파의 극성 변화로 인해서 전자파에 노출된 사람도 전자파의 극성이 변화에 따라서 유도되어서 인체도 동일한 극성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원리입니다. 전자파 극성 변화로 인해서 물 분자가 진동이 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전자파에 노출되는 인체도 수많은 극성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고 충돌이 되는 현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자파를 주파수 대역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3테라헤르츠를 기준으로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면 파장은 좁고 짧아집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높아지게 됩니다. 3테라헤르츠의 아래쪽은 주파수 대역은 파장은 넓어지고 또 길어짐으로 인해서 에너지는 낮아지게 됩니다. 3테라헤르츠 아래는 인공전자파, 의도적 전자파,
3테라헤르츠 이상은 자연 전자파, 비에도 전자파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주파수 구분표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극저주파 아래로 ULF까지 구분합니다. 울트라 로우 프리퀀시라고 해서 지진파라든지 뇌파 등으로 세분화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안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자파 사전주의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전자파는 강한 세기의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다.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된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서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에 대해 사전주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다루는 사람 전자파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전자파 사전주의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정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유해할 수 있다는 점에 중심을 두고 안전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확인이 되어야지 안전 조치를 한다.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인공 전자파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그런 전자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전같이 한두 가지 전자파에 노출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복합 전자파에 동시에 늘 노출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전자파 사전주의적인 안전 조치는 늘 필요합니다.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를 살펴보겠습니다. X선이나 감마선은 노출을 당장 피해야 될 유해 방사선입니다. 자외선은 인간에게 살균 등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오래 노출될 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생명체가 잘 활용하고 적응한 전자파입니다. 적외선은 근적외선, 원적외선으로 나눕니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공 전자파로 내려와서 마이크로파라든지 초단파, 단파, 중파들은 방송, 레이더, 통신 분야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현재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GHz에서 3000GHz 사이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전자파를 다 사용하는 시절이 오게 된다면 전자파 기술과 활용이 더 늘어나면서 전자파 안전은 또 다른 차원으로 검토 필요합니다. 아래쪽 장파로 구분되어 있는 LF 로우 프리퀀시 즉 저주파 대역은 주로 선박 통신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ELF는 보통 3000Hz, 3kHz 또는 어떤 자료에서는 300Hz 이하를 ELF라고 합니다. ELF가 주로 전력 계통과 가전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전자파의 영역에 속합니다. 전자파는 자기장과 전기장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극저주파 자기장은 WHO에서 바람 투비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 통신에 사용하는 RF 전파도 투비 바람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투비 바람군에는 극저주파, 자기장 RF 이외에도 납, 가솔린 경유 같은 물질들이 분류되어 있고 암 유발 가능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등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극저주파 전기장은 발암상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발암상군은 발암물질로 분류가 곤란한 그룹을 말합니다. 이 부분도 발암물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연구가 덜 됐거나 또는 아직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자파 유해성을 발암군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인체 영향면에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신 영역에서 사용하는 RF 전파는 열적 영향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흡수율 기준을 만들어서 휴대폰 같은 제품의 성능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파 대역의 전자파는 전력 설비나 가전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분이 되며 전류 자극에 의한 신경 및 근육 자극 영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변화를 우려합니다. 아직 연구가 좀 덜 된 부분으로
열적 자극 이외에도 비열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유해성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자파가 초래하는 근본적인 인체 영향은 1인체 전압 상승 이유도 현상, 3대 전현상, 사극성 변화로 인한 정기적인 혼란 상태를 초래하는 작용으로 생각합니다. 인체 전압 상승과 유도 현상은 어싱 제품을 사용하거나 맨발 걷기를 통한 인체 적지 활동을 통해 상당한 방어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전 현상도 적지 활동, 어싱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전자파에 노출되면 혈액 내의 적혈구에 대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응고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적혈구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전자파에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적혈구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결합하면서 혈액이 응고가 되어서 끈적해지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어싱을 통해 해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자파 극성 변화로 인한 인체 극성 변화는 전자파 노출을 줄이지 않으면 방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